아직까지 뭐 군인지 뭐 민인지 아직 그것도 아직 구분이 안 됐겠네, 그죠? 법령상 그걸 이야기할 수 없어서 관련 기관이 조사가 끝나면 네.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세 분이 함께 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였습니다. 북한 남성 주민 한 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서 귀순했습니다. 걸어서 왔는데요. 서해 쪽으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건 1년 3개월 만입니다. 북한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교동도 단골 귀순 루트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기 교동대교 있잖아요. 저 전기는 저렇게 썩어지게 이렇게 켜놓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북한 사람들을 유혹하느라고 이렇게 켜놓는다 이런 있으니까 물이 저하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저는 가로질러 와야 되는데 물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딱 오는 순간에 달에 보이가 탁 타는 거예요. 뻘인 거예요. 뻘이 닿는 순간 저로서는 진짜 안도있음이 딱 내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뛰다시피 했어요. 교동도 얼마나 북한과 가깝길래 이렇게 걸어서 올 정도인가요? 직선거리는 2.5km인데요. 그러니까 네. 뭐 밀물과 썰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뭐 강화도 위쪽에 있는 섬인데 네. 그래서 사실 교동도가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남북 관계가 매우 좋았을 때는 이 지역도 마치 뭐 개성공단처럼 이렇게 좀 협력적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양쪽의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만큼 가깝다는 게 뭐겠습니까? 북한에서도 이탈 주민이 이쪽으로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지뢰도 설치해놓고 경계도 강화해놓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봤던 탈북민들이 나오는 루트로 자료 활용되고는 있지만 네. 위험한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 오신 분도 걸어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왔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주 그렇죠. 목숨을 걸고 오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도 잇따라 탈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탈북 루트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요. 이 근처에 지뢰를 묻어놓고 또 아주 경계를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목숨을 걸고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태영호 전 의원이요. 북한 주민 귀순과 관련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지대가 남북 간의 접경 지역에서 제일 귀순하기 쉬운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경계 인력도 강하고 지뢰도 촘촘히 매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돌파하기로 결심했다는 거는 그 주민이 북한군의 현실정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알지도 못했고 총도 한 번 안 쐈다는 거는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군들이 너무 피곤해서 결국은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최근에 수해 피해 또 지금 휴전선을 따라서 방벽 공사도 하고 하다 나니까 그 지대의 경계가 지금 대단히 허술해졌다. 북한 신의주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북한 내부의 여러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탈출을 하고 감시하는 군인들도 뭐 이걸 막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북한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식량 사정이라든지 국내 경제 사정 때문에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 집권 체제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내부 어떤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계속 이런 어떤 국민들 지금 특히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지금 잠재우기는 지금 한계가 있고 특히 대북 확성기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관련된 정보들이 네. 어쨌든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어떤 동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만갑에서 이제 정했던 그 탈북민 김향록 씨도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그분도 이제 그 지역 출신이라서 군부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뢰가 어디 있는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잠깐 갈대밭에서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수영을 치고 이제 헤엄을 치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기수는 탈북 기수는 뭐 어떤 경로를 통하든 목숨을 걸고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최고 탈북이 많을 때가 2014년도 1,400명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 때 특히 이제 2019년 북한 기순 어부를 강제 북송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줄었다가 최근에는 아하.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할 텐데 이번 북한 주민 귀순에요. 최근에 우리가 다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혹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북한군이 매설 중인 지뢰들은 집중호우 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남조선 최신 유행 용어도 모르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최애 이렇게 말하는 게야. 동무도 한번 해보라.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거 보면서 리장혁이 내 최애가 됐지 뭐야. 현빈 오빠 보면 볼수록 매력 던다. 평론가님, 얼마 전에 태영호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 젊은 병사들이 우리 대북 이 확성기 방송을 애타게 듣기를 기다린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애청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이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방송이고 우리가 그 방송을 들어봐도 이 방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북한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기상 상황에 대해서 좀 이따 비 올 거다 이런 것이 다 적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고 또 북한의 어떤 존엄이 모독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좀 변수는 있는 것이 그동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떻게 들렸는가에 대해서 네. 조금 엇갈리는 그 경험담들이 있어요. 아, 어떤 그래요? 쪽에서는 잘 들려가지고 자극이 됐다는 쪽도 있고 네. 어떤 쪽에서는 내용은 안 들리고 시끄럽기만 해서 그게 아하. 좀 자극적이었다라고 네.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리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귀순한 분의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평소에 어떻게 접했는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 식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물론 이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대북 확성기 영향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합니다.